안녕하세요. 물고기 잡는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양차순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아이가 스스로 동화책을 읽을 때는요, 먼저 아이가 아는 내용이거나 전에 읽어주었던 내용을 읽도록 코치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이가 처음 동화책을 스스로 읽었을 때는요, 전에 내가 읽어주었던 동화책을 읽겠어요. 아이가 아는 내용이 나오면요, 책 읽기가 부담이 없을 것 같았고, 엄마 목소리만 듣던 내용이 아이 스스로 읽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아이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아이가 아는 내용을 읽게 했지만 동화책 종류를 분류해서 내가 읽혀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동화책은요, 꼭 읽혔어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읽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화책 종류를 이야기책과 과학책 그리고 역사책과 인물전으로 분류해서 먼저 전래동화나 명작동화 같은 이야기 위주로 된 책을 내용으로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계속 익혔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장르로 넘어갔거든요. 아이가 과학 분야를 이해하고 질문을 자유자재로 하면요, 다른 장르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이렇게 독서 지도를 하는 목적은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독서하는 습관이나 학습 습관이 정착되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독서 지도를 했지만 독후감을 쓰게 하진 않았어요. 이 시기에는요, 내가 참으로 질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질문의 패턴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그때 책 내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내용 위주로, 때로는 주인공의 감정 위주로, 때로는 아이의 느낌을 물었어요.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감정을 물을 때는요, 아이로 하여금 주인공의 상대방 역할을 시켜서 상대방의 감정도 분석하도록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내가 독서 지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분석을 하면서 질문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공부할 때 개념을 빨리 이해 못해서 응용력이 떨어졌고 학습의 진도가 정체됐던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아무런 기억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고민했던 흔적이 있었어요. 즉 내 아이들만큼은 이해력이 부족해서 시간을 낭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늘 이해력을 넓혀주는 방법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독서에 관한 책을 구입해서 읽기도 했고요. 이런 식의 독서 지도는요, 배운 적도 없었어요. 아마도 전문가가 내 방식을 평가했다면 스파르타식 교수법이었다고 호되게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도 나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독서만을 최우선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아이의 독서에 관해서는 제반적인 것에 계획을 세우고 체크하고 늘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때는 아이가 내 생각대로 따라주어서 희망적이었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독서에 대해서 계획하고 체크했다고 해서 내 아이가 꼭 그대로 따라한 것은 아니에요. 대체로 따라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독서 지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거창하게 세운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책과 병행을 해서 새로 구입한 책을 익힌다는 것 원칙을 세웠을 뿐입니다. 아이가 내용을 알고 있는 책이라고 해서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권 이상은 꾸준하게 읽히고 새로 구입한 책도 한 권씩 읽게 했습니다. 아이는 내용을 알고 있는 책은 내용을 아니까 금세 정확하게 읽었고 새로 구입한 책도 금세 읽어버렸어요. 내 아이들은 처음부터 책을 정독하는 것이 아니라 쫙 훑어보는 정도인지 빨리 읽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속독을 잘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읽었던 책도 주인공의 감정이나 아이의 느낌을 물어보면요, 물어볼 때마다 달랐어요. 처음에는 아이의 느낌을 한결같지 않아서 의심하기도 했거든요. 왜 저 아이는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를까? 읽기는 읽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면 아이를 다그치곤 했습니다. 어, 너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읽지도 않고 읽었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는요,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울었어요. 정말 무시했죠,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내 아이는 책을 읽을 때마다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책도 있고 또 읽었던 것이에요.
이런 습관은 후에 글씨가 작고 내용이 많은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아이의 분석력과 남다른 이유이기도 해요. 어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 부분이요. 책을 애가 이제 읽고 나면은요, 그 아이가 전체 책 내용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대강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때그때 흥미에 또 눈에 띄는 부분에 달라서 막 아무것도 아닌 건데 웃거나, 또 어떨 때는 막 심통했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아주 울적해하고 또 슬퍼하는 보이기도 하고, 이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아이가 이 어떤 책을 읽으면은 전부 다 그 내용을 숙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내 아이는 책을 읽을 때마다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책을 읽고 또 읽었던 것이에요. 이런 습관은 후에 글씨가 작고 내용이 많은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아이의 분석력이 남다른 이유이기도 했고요. 내가 정말 잘한 것은 아이의 답변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느낌은 모두가 다 정답입니다. 단 아이의 느낌을 다 듣고 칭찬한 다음에 내 느낌을 설명해 줬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아이의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의 지적 수준이 넓혀진 이후로는요, 내가 아이의 생각을 분석하고 아이가 내 생각을 분석하는 시간도 간간히 가졌어요. 물론 매사에 아이의 느낌을 존중해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답답하면 소리 지르기도 하고 내 생각을 주입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나는 후회하고 내 어리석은 행동을 자책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앞서면 아이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또다시 후회할 행동을 하곤 했어요. 그래도 난 아이의 느낌을 존중하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느낌이 나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려 했던 내 노력은 결실을 맺기도 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선생님께 아이의 독서나 어휘력에 대해 칭찬을 받았을 때는요,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정해놓은 책을 읽는 것에 부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아이의 책 읽는 속도는 빨라졌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내가 정해놓은 책을 읽지 않겠다고 싸우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요, 아직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책 읽는 모습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간간히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읽던 모습도 얘기를 했지만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책 읽기 지도하는 방법과 아이의 독서 습관은 약간씩 달라졌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제 그때그때 제가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들어가기 전에 후에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설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하겠지만, 또 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보다 더 알찬 내용을 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